221명의 여성 포로를 태운 이 군함은 영국에서 호주로 출항했습니다. 군함이 도착했을 때쯤에는 배에 있던 여성 포로 대부분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호주인들은 여전히 건국의 어머니들이 매춘부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 최초의 여성 식민지 주민들은 대부분 죄수들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나라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광활한 식민지에 힘입어 대영 제국은 점차 부유해졌고 그분은 섬나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국 사회의 경제 자유화는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산업 발전은 이러한 과잉 인구에게 충분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빈곤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들이 도시와 농촌을 떠돌았습니다. 한편, 영국은 사회 질서를 유지할 강력한 경찰력을 구축하지 못했고, 그 결과 높은 범죄율과 교도소 과밀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1717년 초, 영국 의회는 범죄자들을 북미 식민지로 추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교도소의 부담을 줄이고 식민지 개발의 범죄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발발로 영국은 북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이들을 북미로 추방하려는 계획은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렵 영국 감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정부는 다른 유배지를 긴급히 찾아야 했습니다. 1779년 영국 정부는 유배지 선정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위원회는 유배지가 쉽게 탈출할 수 없을 만큼 외딴 곳에 위치해야 하며 유배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도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은 당초 아프리카로 수감자들을 보내려 했지만 대부분 역병과 혹독한 기후로 인해 곧 사망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유명한 쿡 선장과 함께 항해하며 호주를 발견했던 자연주의자 뱅크스를 초청했습니다. 뱅크스는 호주를 추천하며 호주의 비옥한 토지와 취약한 토착 부족들을 고려할 때 1년 안에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영국 정부는 1784년 호주에 유형지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1786년 동호주의 보타니 베이가 공식적으로 유형지로 지정되었고 조지 3세는 필립 선장을 초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수감자 식민지화를 지휘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해 필립 선장은 해군 및 행정인력과 함께 736명의 죄수를 포함한 최초의 수감자 함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중범죄로 추방된 것이 아니라 주로 작은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빈곤으로 인한 경범죄로 추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여성은 12파운드의 치즈를 훔쳐서 추방되었고 또 다른 남성은 닭을 훔쳐서 추방되었습니다. 252일간의 항해 끝에 함대는 마침내 보타니 베이에 도착했습니다. 도중에 48명이 사망했지만 대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감자들은 완전히 낯설고 혹독한 대륙에 직면했습니다. 남녀 성비, 호주에 도착한 후 식민지 주민들은 고된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식민지의 자원은 극히 부족했고 필요한 도구와 숙련된 일꾼이 부족하여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식량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뱅크스가 묘사했던 것처럼 자연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후는 극도로 불안정했고 독사와 곤충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첫해 농작물은 대부분 들쥐에게 뜯어먹혔고 소와 양의 사망률은 높았습니다. 이후 필립은 수감자들을 포트 잭슨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풍부한 담수 자원과 비옥한 땅이 있어 정착의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포트 잭슨은 훗날 현재의 시드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식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식민지 주민들은 원주민을 약탈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수감자들이 호주로 보내졌지만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필립은 농업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숙련된 농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마침내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수감자들 사이의 격렬한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들 수감자 대부분은 중범죄자는 아니었지만 혹독한 환경의 영향으로 점차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자는 더 많은 자원을 차지했지만 약자는 종종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약한 수감자 중 일부는 자신보다 약한 원주민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폭력적으로 보복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립 주지사는 호주로 추방된 여성이 너무 적고 남성 수감자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어 폭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여성 수감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3. 여성 수감자의 도착 1789년 레이디 줄리아나 호를 타고 호주로 향하는 최초의 여성 수감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수감자들은 대부분 사소한 절도와 같은 경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남성 수감자보다 평균 1살 더 어렸고 대부분은 미혼 여성이었고 기혼자나 사별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항해 초기의 선원들은 해상 관습에 따라 여성의 승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곧 여성 포로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고 이는 항해 중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매춘을 강요당했고 그 수익의 대부분은 선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매춘으로 추방되지는 않았지만 생존을 위해 이러한 운명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긴 항해 끝에 여성 포로들 대부분이 임신하여 호주 최초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 포로들은 호주 건국의 어머니들이 되었습니다. 4. 사회 분위기의 변화. 호주 초기에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황무지가 개간되고 목초지가 조성되었으며 점차 축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식민지 주민들이 대부분 범죄자였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 지역의 도덕성과 사회 질서를 우려했고 잠재력이 큰 이 식민지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호주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남녀 수감자 간의 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여성 수감자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결혼 모델은 여성 수감자들에게 일종의 자유를 부여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평등의 지위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책임은 출산으로 식민지에 더 많은 자손을 제공하고 인구의 원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구조는 점차 개선되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았고 여성 수감자들은 여전히 독립적인 개인이라기보다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주의 사회적 태도는 점차 변화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향상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여성들이 치른 엄청난 역사적 희생의 결과였습니다.